감정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대학원인가요? 저는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숫자라든가 규모가 다른 대학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인이 될 잠재력은 넘버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미래에는 특히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인공지능은 소수의 천재가 더 큰 거를 만드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그런 인재를 우리가 거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대학은 원래 소수의 정예를 뽑아서 거인처럼 큰 업적을 내는 것이 저희 학교의 그 처음의 생성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인공지능 대학원도 똑같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10명의 학생들을 1년을 파견시켰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요. 리더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원래 포항공대에는 인공지능 조직이 없었어요. 인공지능 대학원이 생기면서 그 전문적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대학원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소라고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이 생기면서 연구 조직과 학사 조직이 아주 밸런스가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매년 50명씩의 학생을 뽑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250명이 넘는 학생들을 뽑았고,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세계에서 활동하던 그 인공지능 핵심 인재들이 교수님으로 저희가 초빙해서 훌륭한 교수진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무척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매년 3분의 교수님을 뽑았습니다. 5년씩이면 15분의 교수님을 초빙한 꼴이 되고요. 인재를 모으는 쪽에서는 가장 앞선 실적을 올렸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대학과 달리 대응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로부터 매년 3억씩, 합치면 6억이죠. 기업체로부터 매년 5억씩을 받았고요. 또 저희 인공지능연구원과 대학으로부터 또 매년 20억씩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장학금을 썼고 나머지 돈은 서버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학술정보처 그 건물에 서버룸이 3개나 있습니다.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2개를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서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공용 장비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구입해서 연구에 조금 더 그 차질 없게 해드렸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10억 이상씩의 그 돈을 서버 사는 데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융합 쪽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원하는 지도교수 어느 분한테도 가라고 풀었습니다. 과목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핵심 과목들을 오프하셨고, 그 다음에 융합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은 또 그 응용 분야의 과목들을 많이 오프하셨기 때문에 과목 수가 상당히 풍부해졌고요. 자연스럽게 융합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이 다양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인공지능 대학원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기존의 대학원들이 하기 힘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과목들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참고로 저는 이제 윤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나 뛰어난 기술이다 보니 인간을 망칠 수도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 쪽에 교수님을 뽑아서 그쪽 강의를 지금 맡기고 있고 이번 학기도 지금 오퍼가 되어 있습니다. 다 젊으세요. 포항공대 인공지능 대학원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 되게 중요한 분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미디어 분야인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핫한 게 다 미디어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즉 말하고 듣고 보고에 해당되는 분야지요. 저희가 컴퓨터 비전 분야에만 교수님들이 6분 계세요. 두 번째 집중 분야가 그 데이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데이터 없으면 휘발유 없는 차 똑같거든요. 결국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야의 교수님들을 좀 많이 뽑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분야가 이제 이론 분야입니다. 연구하시는 랩이 있는데 거기도 교수님들이 7분 가까이 되세요. 세 개의 분야의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다. 포항공대에 계시는 잘하시는 다른 도메인에서 인공지능 활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융합 연구를 하는 게 또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의료 인공지능 쪽에 교수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특히 의료 쪽에 뇌나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의료와 관련된 그런 되게 중요하잖아요. 포항공대 생명공학과가 되게 큰 학과입니다. 생명 분야와 의료 분야 쪽에 인공지능 특화가 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쪽입니다. 제조 쪽에 원래 그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육성된 것은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 스마트 팩토리 쪽에 공장의 뭐 자동화라든가 최적화 그쪽을 좀 성장시키려고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 제조업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가 또 많이 합니다. 포스코라든가 그 계열사라든가 다른 제조업과 과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칩, 웨이퍼 이런 거 보면서 예를 들면 비전으로 칩이 불량인지 아닌지 인공지능으로 알아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기계 부품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예전에 사람이 전문가가 하던 것을 그 인공지능의 센서가 그걸 파악한다든가 공정률을 높이는 이런 것들 역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포항공대가 산학협력 세계 1위 대학입니다. 실제 그런 지표가 있었고요. 산학과제를 많이 한 대학이라는 거죠. 저는 산학협력이 그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도 같이 키우고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에러 기술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좀 넘겨주고 그리고 산업체에서 좀 특화된 기술들은 또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는 기술들은 함께 좀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산학협력이고 그래서 그렇게 잘 성장한 인재들을 기업체에서 나중에 채용하는 것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잘 되는 게 산학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항공대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왔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2017년인데요. 경상북도 인공지능 거점센터라는 걸 했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매년 10억 정도씩을 좀 저희가 지원받아서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그 에로 기술들을 좀 자문해주고 재직자들을 저희가 무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교육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특강도 많이 했고요. 그런 게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직자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들 좀 해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만들어가는 산학협력을 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요, 지식만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별별 것도 다 만들어내는데 우리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창의력이 전혀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공부도 좀 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성 쪽의 교육도 줄어들고 있고 윤리도 우리나라 입시교육 때문에 좀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인공지능 리더가 되려면 커리큘럼이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는 저는 개런티합니다. 확실합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는 것은. 그러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이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게 리더고. 저는 기술에는 선악이 없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선과 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재를 키우려면 저는 그런 과목들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그런 인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기술만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인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가장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비가 많이 줄면서 그게 실제 영향이 많아요. 현장에서.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사실 다 안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따오는 과제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요번에 조금 정책 면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면 새로운 좀 예산 작업을 할 때라든가 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가 어떤지를 좀 숙고하셔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분야에 돈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도 많이 쫓아갔어요. 여기서 조금 더 그 정부가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마 더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의 매년 저희들이 받는 20억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 돈 받아서 저희가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경쟁력으로. 저희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그런 노력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실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은 참 잘 만든 사업이라고 또 정부에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은 매년 너무나 빨리 바뀌는 그 기술이다 보니 조금 늦춰지면 그게 큰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 진짜 한 해 한 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부에서 그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많이 지원 못했는데 내년에 더 하면 되지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올해 줄어든 것 때문에 격차가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가 좀 성장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이 컴퓨터 분야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세요. 인공지능 기술은 왜 중요하냐면 모든 분야에 쓰여서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제프리 힌턴이 미래 인공지능이 겁난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가 다 발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좀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에 지금 핵심 리더가 누군지 글로벌 회사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1년에 3분의 교수님을 뽑아주는 것은 되게 큰 투자입니다. 나머지 5년에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3명씩은 이제 너무 그동안 많이 뽑았으니까 조금 줄여서 2명씩을 매년 뽑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수긍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또 학생들 좋은 학생 뽑아서 저희는 영재를 정말 자이언트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킬 겁니다. 대한민국에 서버가 제일 많은 대학을 지금도 제일 많지만 더 많은 서버를 갖고 있는 대학이 되게 만들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 학습하는데 워낙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장비가 많을수록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고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하드웨어도 저희가 최고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최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공지능 대학원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